오늘 나온 뉴스로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네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가 114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94명이고요. 경기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명, 그리고 인천 5명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전북이나 부산, 대전 여기서 6명, 2명 각각으로 나왔고요. 대구도 1명이 지역 감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영등포구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환자가 5명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다나병원 관련 환자들은 이제 3명이 늘어서 총 50명이 됐습니다. 예. 네. 역시 수도권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경기가 49명, 서울 29명, 인천이 5명인데. 네. 연휴 때 고향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지방에서는 지금 어쨌든 감염 소식 많이 들리진 않습니다만 네. 수도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내일은 또 다시 한번 두 자릿수로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국정감사가 시작됐죠? 네,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국정감사 이제 곳곳에서 좀 충돌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회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두고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증인 채택하자, 민주당 안 된다, 그랬을 테고. 네. 예. 다른 공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날 이제 법사위를 중심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야당 의원들이나 여당 의원들 발언을 조금 살펴보면 그 장제원 국민의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이 요구한 증인 33명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는 부분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 법무부 장관이라도 분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송기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서 항고한다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다. 법사위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일반 증인을 채택한 경우가 없다. 이런 공방이 오갔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추미애 대정부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추미애 질문만 했었고.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났는데 다시 국정감사장에서 또 추미애 국정감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일단 윤호중 이제 법사위원장이 논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은 이게 정치 또 국정감사로 치러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게 정부가 제 역할을 했느냐, 네. 비판, 견제, 감시지 않습니까? 돈을 국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썼느냐, 각 부처에서. 그런데 국정감사에 다시 추미한다는 게 글쎄요. 국민들이 또 정쟁으로 바라보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 판사들의 비위에 대해서 법원이 솜방망이 징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제 김진애 의원실에 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이제 법관들의 비위에도 징계는 1년밖에 하지 않았다. 정직 1년 처분만 내렸다라는 취재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알선수재나 어떤 뇌물 관련해서 징역 4년을 받거나 5년을 받은 판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 내부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1년만 처분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헌법 106조랑 법원조직부 제46조 해석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파면을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현행 법관 징계법상 법관에 대해서는 견책, 정직, 감봉 등으로 이제 한정이 돼 있어서요. 정직 1년이 최대 징계입니다.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정직 1년이 그러면 최고 처벌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실제로 법관이 신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몰카를 찍어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은 판사나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 등 모두 감봉 4개월 손방망이 처분에 그쳤고요. 그리고 그럼 잠깐만요. 네네. 몰카를 찍어서 벌금을 선고받아도 네. 감봉 4개월 조치받고 다시금 판사로 재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뇌물 혐의로 이제 2016년에 선고를 받은 판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정직을 받고요. 그 2017년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18년에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뇌물을 받았음에도 계속 여전히 판사를 했다. 네. 보니까 강제추행으로 그 벌금형 받은 판사도
역시 사표만 수리가 됐네요. 네, 징계위원회 열리지 징계위원회도 안 않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판사 좋은 직업이네요. 네. 저도 공부를 좀 해서 판사를 할 걸 그랬네. 저도 열심히 공부할 걸 그랬습니다. 예. 전교 1등해서 의사도 하고 판사도 하면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공부 열심히 하시지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좀 뭔가 손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판사가 뭐길래 이제 이렇게 특혜를 받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지적을 없네요. 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9월 28일 추석을 앞두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 관련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끝이 났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2달 전에 이미 불기소 취지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왜 2달 동안 발표 안 하고 끌었습니까? 이해를 못하겠네. 예, 일단은 이제 지난 7월경에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마무리를 한다는 그러니까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이제 보고를 대검에 했습니다. 근데 대검에서는 조금 더 가지고 있어봐라라는 취지로 반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요.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한동훈 검사를 직접 감찰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대검과 추미애가 대립관계에 있었으니까 일단 들고 있어봐라 이랬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에서는 정기 인사 전에 주요 사건을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관례에 속하는데요. 이때 8월 달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동부지검 수사팀도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9월까지 지금까지도 정쟁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후속 취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들. 이게 김태현 기자 단독 보도예요? 이게 단독 보도입니다. 특종 가지고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송 가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말씀 계속하세요. 네, 6월과 8월, 그러니까 8월 말, 9월 이렇게 6월과 9월 초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쏟아집니다. 예. 근데 이 두 보도가 특정 시점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과 같이 맞물려서 보도가 되는데요. 6월 25일은 법무부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를 직접 감찰하겠다. 그 이후에 조수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계속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도가 계속 쏟아졌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7월에 수사가 끝이 났고 그때 불기소로 넘어갔다면 네.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네. 이걸 갖고 있는 바람에 2달, 석 달 동안 계속 추미애 정국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 간부가 국회를 드나들었다. 국회 출입기자 신분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류호정 의원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매일같이 의원실로 찾아왔던 한 삼성전자의 간부가 언론사 기자 출입 중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간부에 대해서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전 새누리당 당직자였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새누리당 당직자였는데 삼성전자로 그럼 옮겨서 네. 간부 일을 하면서 국회를 무시로 출입했다. 네, 기자 출입증을 근데 갖고요. 보니까 출입증은 기자 출입증이었다. 네, 그 그렇습니다. 기자는 누군데요? 누구 기자 출입증입니까? 코리아 땡땡땡이라는 네. 뉴스 언론사인데, 신문사? 네네. 예. 거기에 이제 속한 기자로 알려져 그럼 있습니다. 그 기자가 자기 신분증을 줬다는 얘기네요? 그 기자입니다. 아. 네, 그 기자가 이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호정 의원이 시작했다고 하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판사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 문제하고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만 되고 끝날 게 아니라 뭔가 바뀌는 조치가 있어야겠죠. 이 건도 그런 것이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김태현 아주경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선 투표가 진행 중인 정의당 당대표 선거 이야기 해보죠. 진보 정당다운 선명성이냐, 더 큰 정의당을 위한 대중성이냐. 정의당 신임 당대표는 이 두 노선 가운데 결정될 듯하다. 언론사들이 요즘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선명한 진보 정당을 주장하는 김종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입니다. 예,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 없이 결선까지 가게 됐습니다만 1차에서는 김 후보가 1위를 했고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뭐 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배진교 후보가 현역 프리미엄을 강조했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2위를 기록했고요. 네네. 이변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동의하세요? 아, 네, 저 동의합니다. 그래요. 이게 변화를 바라는 마음 같은 게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의원이냐 아니냐보다는 그 누가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좀 과감한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많이 반영돼서 제가 1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외 당대표가 되면 그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나 예. 어떤 문제를 좀 돌아보면요. 국회의원이 꼭 당대표를 해야 어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의원들은 소수기 때문에 더 의정 활동에 좀 더 제대로 매진하는 게 좀 필요하고. 예. 원외이지만 제가 당대표가 되면 오히려 좀 더 열심히 또 자유롭게 시민사회를 만나고 또 전국에 있는 각 지역위원회 당원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지역 활동 활발하게 하면서 그걸 원내 의원들하고 좀 연결시키고 공동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거에 오히려 제가 좀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차 투표에서 후보가 4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4분 다. 그렇게 네. 되면 그 2차 투표 때는 결국은 뭐 누구하고 연대를 하느냐. 이것도 네.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연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30% 좀 가까이 나왔고 저와 연대하신 분이 이제 김종민 전 부대표인데요. 예. 그분이 20% 정도를 받으셔서 예. 둘이 합치면 한 50% 정도 되고 예. 마찬가지로 이제 배진교 후보가 27%, 예. 그다음에 박창진 후보가 한 23% 받아서 둘이 합치면 또 50%입니다. 근데 그쪽이 또 연대해서 예. 아마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김종철 후보가 더 선명한 정의당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네네. 더 왼쪽으로라는 의미입니까? 또 좀 더 과감한 진보 대안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민주당 내에서, 예. 그 조직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예. 기본소득 같은 거 같은 과감한 의제를 좀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아주 대선 주자로 이렇게 반열에 확실하게 올라섰었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도 공정거래 3법, 이런 공정경제 3법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정의당은 그렇다면 더 진보적인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된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기본소득 보다도 이제 자산 불평등 문제에 좀 착목하는 기본 자산 제도라든가 아니면 그 전 국민 고용 및 그 소득보 저희는 그런 걸 좀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감한 증세를 통한 어떤 강력한 재분배 정책 이런 거를 좀 금기 없이 얘기하는 게 지금 정의당의 정체성에 맞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바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명한 진보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이 말씀을 들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 노동자, 농민, 영세 상인, 여성, 청년, 그러니까 서민층을 더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뭐냐 그런 걸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책들을 좀 강하게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그 서해안 공무원 북쪽에 의해서 피살된 사건 같은 경우에 네. 예, 심상정 전 대표도 그렇고 네. 예, 김종대 전 의원도 그렇고 네. 그때 배를 들이받았어야 된다. 사과로 끝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정의당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정의당이 이제는 통일이나 노동이나 이쪽보다는 페미 이슈만 너무 받아주고 네. 있다. 그래서 페미 정당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혹시 동의하세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반대 측면에서 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정의당이 왜 여성주의를 강조하는 되게 많이 강조하는 정당처럼 보이냐면은 그걸 당연히 성평등 정당을 모든 정당이 해야 되는데 예. 다른 당에서 예를 들면서 어떤 성폭력 문제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정의당이 굉장히 세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다른 정당들이 그게 보수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잘 못하니까 예. 저희만 열심히 그걸 하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예를 들면 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그러니까 산재 관련한 그런 예.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그리고 그린뉴딜 특별법 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다른 당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좀 더 부각된 측면이 있는 것이지 뭐 그것만 하는 정당은 전혀 아니고요. 다른 당도 이렇게 성평등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에 포함됐던 이야기, 북측회의에서 피격된 공무원, 이 정의당이 낸 논평이 맞느냐, 심상정 대표가 한 워딩이 맞느냐, 결국 고개를 끄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좀 세게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종대 의원도 우리 국민이 좋아하고 있는데 필요하면은 들이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셨다가 그건 좀 과했다. 이렇게 좀 말씀도 하셨고, 심 대표께서도 이게 우리 국민이 어쨌든 그 당시 처음에는 이제 시신소각 문제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강한 규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한 건 다행인데 그래도 그 사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공동조사를 하자. 아직도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좀 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확전으로 가자는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네네. 강경화 장관 배우자의 미국행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게 많이 나왔던 얘기라. 예. 모든 국민들이 좀 여행을 자제하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계속 요청했던 외교부 장관 배우자께서 예. 좀 더 신중한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다행히 강경화 장관이 이제 사과를 해서 좀 국민 감정은 약간 누그러졌지만. 예. 이후에도 이런 일이 좀 있지 않도록 공직자들께서 좀 이렇게 국민 정서와 맞는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최근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별 문제 없다. 거기가 국민들 여론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 진보 정당에 지금 몸담고 계시니까 네. 진보의 가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개인의 어떤 자유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하려면. 예.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예. 이제 추석 때도 이제 모이지 말자. 그래서 이제 못 간 그런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다. 이런 정도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께서 또 가족들과 함께 좀 더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행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정의당이 그전 노동당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노동당 시절도. 네. 민주당과 정책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었고 또 치열하게 싸운 적도 있었고 선거에서 연대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 선긋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대하지 않는다. 혹은 차별화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의당의 정의당의 정책을 계속 낼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을 같이 처리했는데, 지금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우리가 개혁 정책으로 함께 밀고 왔던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만 정의당이 사회에 기여하는 길은, 좀 더 과감한 정책을 내고, 또 정의당의 목소리를 더 내고, 선거에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한 사회를 좀 더 진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좀 기여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민주당과는 차별화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차별화 이 꼴이 보수 정당과 또 같은 의견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런데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띈다고 어떤 정의당에서 논평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언론이 너무 그 차별성을 부각시켜서 정의당에 좀 손해가 가지 않느냐.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어떤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시기에 어떤 정치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예. 근데 항상 보면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다음에 예. 추미애 장관 그 아들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이런 것만 부각이 돼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좀 그런 것보다는 정의당이 좀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의 핵심들, 그 정의당표 정책들이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김종철이 정의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강조한 것이 유능한 진보, 그리고 과감한 실천,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민주노동당 서울시장부터, 그 다음에 정의당의 이제 동작구 지역구 후보, 그 다음에 이제 노회찬 윤수아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런 정책들을 원내외를 망라해서 좀 갈고 다듬어 왔습니다. 그런 유능한 정책으로 이번에 정의당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 당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지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죠? 투표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요. 예. 저희는 이제 목요일까지 온라인으로 투표하고 금요일 날은 ARS로 3차례 투표가 있는데 예. 그날 10월 9일 6시에 발표가 됩니다. 10월 9일 6시에. 네. 온라인 선거 이번에 처음 하신 거죠? 비대면으로 아닙니다. 연설도 하고. 아닙니다. 그 온라인 투표는 온라인 투표는 저희가- 있었습니다만 네네. 당원이나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거나 이런 게 아닌 네네. 카메라 앞에서만 이렇게 하고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예, 이런 선거는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적이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직접 뵙고 그다음에 이제 차분히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과 이렇게 제가 호흡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마 그 민주당 대표 경선도 다 이낙연 대통령과 다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런 호흡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신에 토론이 많아서 좀 그나마 좀 커버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성적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당대표 출마한 김종철 후보였습니다.